총선이 끝났음에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용산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이동관 씨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전 수석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 부리는 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거론되는 사람들도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김한길, 이동관. 아니 김한길 씨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이동관 씨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정무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씨는 차기 시민사회 수석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야, 진짜 대단들합니다. 저 신지호 씨도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 척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서 여기엔 또 장지원 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동관? 미쳤구나. 무슨 반성을 한다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둘 다 아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멍청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진짜 장난하는 거냐? 망조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고요. 이러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다. 저걸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했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심평씨는 한동훈의 과한 욕심이 총선을 망쳤다. 그래서 총선 참패 결과를 놓고 자기들끼리 안 그래도 치고받는 상황에 대통령실에선 또 저런 악재를 터뜨리려고 하니 뭐 어쩌자는 거냐. 국힘 내부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총선 기간이니까 그나마라도 눈치를 봤지 이제 공천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국힘 당선자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려고 할까요? 아무튼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원톱을 고집하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셀카 찍고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다니고 실컷 자기 정치를 즐기고 다녔었죠.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심지어 윤여준 씨도 한동훈 씨를 향해 여당 대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죠. 계획을 면밀하게 짰어야 되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본인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계속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민주당 비난하고 무슨 2조 심판 타령하고 그게 어떻게 여당 비대위원장이냐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여기에 책임이 누가 더 크냐? 바로 윤석열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한동훈 책임뿐만 아니라 윤석열 책임이 훨씬 더 큰 건데 호주 대사 임명을 어떻게 선거 중반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도주 대사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본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데 아무쪼록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으로 간다고 보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도 졌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고 이렇게 답할 정도란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한동훈 씨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셀카만 찍다가 선거 말아먹었다.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지난번에 와서 대표 놀이하다가 선거 말아먹었는데 이번에는 황교안보다도 더 깜이 안 되는 한동훈이 와서 대권 놀이하다가 자기를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 찍고 그렇게 선거를 말아먹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무대를 떠난 한동훈 씨 남은 건 대선 도전뿐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런 관측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한동훈 씨가 자체적으로 계속 주위에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거라면 땡큐 뭐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그동안 무슨 본인이 황태자다 아이돌이다 아주 별의별 소리들을 다 떠들어댔지만 지금은 평당원이자 자연인 신분이 됐고 중요한 건 안 그래도 각자 국힘 내부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동훈 탓이다 윤석열 탓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교안 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교안 씨 근황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민경욱 씨랑 신나가지고 부정선거 얘기 꺼내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가 어떤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당대표로 나와서
아예 깐족, 턱짓, 셀카놀이 계속해라. 당대표도 나오고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또 맡고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실컷 본인은 허세랑 허세는 다 부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 말꼬리나 잡고 하다가 선거 말아먹어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버림받은 신세인데 본인만 혼자 아직까지도 환상 속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BBC 뉴스에서도 윤석열 리더십은 약화됐고 민주당에서는 원하지 않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유튜브의 댓글이 2,000개 가까이 벌써 달린 상황인데요. 한국 기자들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이런 반응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들이 그렇다고 정신 차렸냐? 절대 그렇게 봐선 안 된다는 건데요. 일단 선거가 끝나도 MBC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방위에서도 안 그래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을 키웠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송이었는데요. 기가 막힌 건 백이라고 하지만 백이 아니다. 그건 명품 파우치였다. 어떻게 백이라고 하냐? 아, MBC 이거 중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검찰도 웃긴 건 도이치 주가 조작의 김건희 씨가 필요하면 조사를 할 것이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받았는데 김건희 씨만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그렇게 소환 망신 주던 검찰이 아예 모른 척 입 싹 닫고 있고 근데 필요하면 조사한다고요? 지금 이따위 말장난을 믿으란 겁니까?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여태까지 뭐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냐?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씨를 불러라. 여태까지 남들은 그렇게 포토라인에 세운다면서 망신 주고 언플로 사람을 아예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재판에 가기도 전에 사람 낙인 찍어버려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게 본인들의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김건희 씨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추미애, 조국, 이성윤,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이 얼마나 흔들어대고 데리고 놀았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뒤바뀌어서 이들이 국회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압도적인 민주당 의석수에 또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도 총선이 끝났으니까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에 의한 의원수 조정이 있을 거란 우려가 있지만 검사 탄핵의 시간이 안 끝난 거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런 와중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지지자 모임이라면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낙연 씨는 이제 정치판에서 은퇴를 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었지만 새로운 미래로 나가서 이낙연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됐을 때 처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입증이 된 건데요. 여기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외로도 녹색정의당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이들이 정의당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류호정 씨는 19번을 무리하게 1번으로 끌어올려주고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그런갑다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저렇게 중요한 기간에도 손흥민 선수로 언플하고 진중권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류진스 타령하다가 역풍만 부르고 하여튼 저 진중권 씨도 정말 문제가 심각했는데 입 싹 닫고 있는 거 보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저런 인간의 말을 그럴듯하다고 듣는 것 자체가 폭망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거고요. 조국 흑서 오적 근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한동훈하고 미소 화답을 주고받았다. 아휴, 심지어 조선일보 타임캡슐 봉인 행사는 왜 갑니까? 그게 진보 정치의 길이라고요? 심지어 심상정 씨도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대선 기간에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심이 싸늘해진 걸 아니까 곧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놓고는 심지어 류호정 씨와 심상정 씨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요약해보자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 본격 시작이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낄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든지 녹색정의당 왜 저렇게 폭망하게 됐는가를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차분하게 복귀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